실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괜찮다가 이제 장 막판에 좀 마이너스 1.4%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유지가 되오던 이 추세 라인 자체가 어제 장대 음봉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음봉으로 강하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던 주식들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강한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환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 오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 자체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종목을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바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거를 주식으로 100% 가져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러한 신호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올라오던 추세가 조금씩 에너지가 줄어들어 왔고 이러한 쐐기형 모습을 만들어내던 시장이 음봉으로 강하게 내리꽂은 지금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현금화 어느 정도 내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달러를 들고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중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잡혀오던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하방으로 깨져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잡혀있던 추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면 지금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 자체가 지금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를 한 상황이고 MACD 자체도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는 즉 이격도 자체가 하방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자연스러운 추세상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워낙 이전에 강세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고 급하게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길게 올라가면 또 한 번의 조정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정 구간은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6개월 가까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5, 6개월 정도 올라가게 되면 2, 3개월 정도의 조정을 가져가면서 상승장이 이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 것이고 지금 그러한 초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현금화 같은 어떠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은 비슷해요. 그렇죠? MACD 상으로도 이격도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주봉상으로도 하방을 그리려는 그러한 초입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초입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전략을 조금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OXX 같은 경우도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추세를 잘 가져가긴 했었지만 일간 추세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봉 추세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나 급하게 하방으로 다시 조정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주요 지수들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긴 시간 상방을 그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응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수익을 길게 보신 분들은 일단은 실현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100%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예를 들어서 50%를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시던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소액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는 맞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손해, 즉 만들었던 플러스가 다시 0으로 내려가는 거를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하신다면 한 80% 정도 수익 실현을 해버리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버티는 걸 잘한다.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버텨왔고 다시 매수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낮은 비중을 수익 실현, 현금화를 하신 뒤에 재진입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저는 이 구간
후반에서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매수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수한 게 아니라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엔비디아가 지금 단기적인 요 20일 추세선을 강하게 하방으로 뚫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혹은 손절을 고려하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경고드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말했던 대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밸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가치나 기대감을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건 고PER주예요. 즉 PER이 높은 미래 밸류를 끌고 와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아무리 내가 장기 보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아마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조정 흐름으로서 움직이게 된다면 충분히 700선 정도까지는 터치하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더블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이나 고점을 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이걸 도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통 도전에서 상방을 뚫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러한 어떤 주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내가 차라리 매수 기회로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S&P 500이라던가 이런 나스닥 기술주에서 지금 최근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손해가 지금 한 4-5% 이내에서 나고 있을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위험은 결국 빅스로서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4% 정도 폭등을 하면서 빅스가 상당히 튀어오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기적인 조정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단기 이평이 하방에 있던 구간에서 1, 2주 정도 2, 3주 정도 이어져가는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정배열을 만드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한 두세 달 정도의 파동적인 하방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금 확보에 신경을 쓰실 때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적이 좋은, 그쵸? 실적이 조금 높아서 충분히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섹터별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움직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물가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를 또 살펴보자면 지금 WTI,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86까지 올라왔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2월 PCE나 CPI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3월부터 해서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지금 원유 가격 자체가 10%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언제 반영이 되겠어요? 3월, 그쵸? 4월 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 연준 의원이 보수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 안 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3월 4월에 만약에 10% 정도 올라간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만약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4%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조정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세 달 정도 이어가는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파동상 하방을 그리는 이러한 추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겁없이 위에서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면 미국도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위험과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인 요인이 폭동이라던가 국가의 전복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다 뭐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유 가격 자체가 $70에서 86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원유 가격, 즉 기초적으로 우리가 원자재,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가격 자체가 2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2월 CPI나 PC를 보고 우리가 환호를 할 게 아니라 지표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선반영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물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2021년이나 22년처럼 에너지 가격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펌핑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는 튀어오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금리,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당히 유입됐던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실망이 되면서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지금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대선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최대한 꾹꾹 눌러서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물가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항상 장밋빛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것이고 종목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손절칠 수 있는 라인을 가깝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높은 위치에서 떠 있는 종목을 잡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대응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섹터별 순환을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테슬라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들어진 이 하방 추세를 만약에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조정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돌파를 하면서 하방 지지라인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한 20% 정도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지라인을 잡아서 상방으로 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고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물가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연준 의원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이고 타이밍상으로도 이미 충분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봉 추세적인 라인에서도 이탈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 이래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확률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높아 보이는 확률에 대비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당연한 것은 바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주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100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요거를 50주까지 줄여놓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유만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재진입 타이밍을 계속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 보유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너져 내려가서 100주를 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대응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러한 추세 이탈 구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